회전 근개 파열은 연간 80% 이상 발생 빈도 상승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어깨관절 질환입니다. 특히 낫지 않는 오랜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만 무려 60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어깨 질환 중 가장 급격한 발생 빈도를 보이는 회전 근개 파열, 어떤 질환인가요? 어깨에는 위팔뼈와 날개뼈를 연결하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네 가지의 작은 근육이 있는데 이 네 개의 근육이 하나의 힘줄처럼 합쳐져서 어깨뼈에 붙는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는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넓은 회전 운동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팔을 반복해서 쓰거나 외상에 의해서 이런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 중 유일하게 상하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것이 어깨관절입니다. 자유로운 만큼 가동 범위가 넓으므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조그만 충격이나 외상에도 어깨가 빠지거나 힘줄이 손상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절에 비교해 진단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퇴행성 파열과 외상성 파열의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반복적인 사용을 함으로써 가벼운 손상이 누적되어 생기는 경우가 퇴행성 파열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용은 힘줄의 마모를 만들고 혈액 공급과 힘줄을 구성하는 섬유의 변화에 의해서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친 경험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5, 60대의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엔 어깨 사용이 많은 레포츠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면서 환자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회전 운동 및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의 손상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깨 질환의 대명사인 오십견 증상과 유사해 종종 오인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의 통증입니다. 보통 통정궁이라고 불리는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팔을 벌릴 때 통증이 생기고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위팔의 통증을 호소하는 연관통을 동반되기도 하고 통증에 의해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든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야간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회전 근개 파열은 다른 어깨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힘드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환자의 증상과 진찰을 토대로 먼저 엑스레이, 초음파 및 MRI 등의 영상 검사를 병행합니다. 초음파와 MRI는 회전 근개 파열 유무뿐 아니라 파열의 크기, 정도 및 퇴축 정도를 알 수 있어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치료는 환자의 나이, 육체적 활동 정도, 직업, 기능,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하의 정도, 통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치료 방법에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 주사치료와 운동치료, 약물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완전 파열이 있는 경우 수술적 가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치료법은 환자분의 불편감, 활동도, 나이, 직업, 신체 상태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완전 파열이 있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부분 파열이라고 하더라도 활동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회전근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6주간의 착용을 권고하게 되는데 6주라는 기간은 봉합된 회전근개의 안정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 4에서 6주간 외전 보조기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이후 재파열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팔걸이와 몸 사이에 패드를 꼭 착용하여 팔을 벌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의 위치는 배꼽 위치가 적당합니다. 야간에도 착용을 해야 되고 휴식 시에도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날개뼈 주위의 통증이나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벼운 목 스트레칭이나 승모근 마사지, 아랫팔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수회 정도 누워서 팔걸이를 풀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원래의 어깨 움직임이나 재발의 위험이 커지는데요. 본인 스스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등 꾸준한 재활 운동에 힘써야 치료 효과가 오래가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에서 4주째부터 스트레칭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각도와 방법을 늘려가며 시행합니다. 반복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의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단계적인 견갑골 안정화 운동과 회전근개 힘줄 강화 운동을 시행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4에서 6개월 정도의 재활치료 후에 직업생활 및 운동치료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수술 후 재파열이 발생하면 치료할 수 없나요? 노입니다. 수술 후 재파열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생긴 재파열을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 대부분 회복이 잘 되지만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 힘줄의 퇴축이 심하고 조직 자체가 약해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고 관절 운동에 제한 소견이 보이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만 수술 이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고령의 환자는 수술 치료를 피하는 게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고령이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통증이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를 보통 70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고령의 분들도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가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오래 두면 둘수록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역시 방치하면 파열이 점점 커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지방이 쌓이게 되어 정상적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어깨 통증이 나타나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어깨 질환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충분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유산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주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깨를 쓰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 좁은 공간에서 경직된 자세로 일을 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깨 질환뿐만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자칫 겨울에 심해질 수 있는 어깨 통증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엔 어깨 손상의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깨를 사용하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고 찬바람에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